한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신도시의 으슥한 골목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칼날 같은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거리의 가로등은 간간히 깜빡이며 불안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도시 외곽의 이 으슥한 골목에는 인적이 드물었고 간혹 지나가는 차량의 불빛만이 고요를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30살의 간호사 김미래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12시간 연속 근무로 피곤이 몰려왔지만 오늘도 환자들을 무사히 돌볼 수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만은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허리는 아팠으며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아, 추워라. 이제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푹 자야겠어. 발걸음을 재촉하며 미래는 오늘 하루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교통사고 환자, 고열로 밤새 울던 어린아이,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잡아달라던 말기 암 환자까지. 늘 그렇듯 고단한 하루였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간호사가 된 지 벌써 5년, 때로는 힘들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환자들의 감사 인사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피로를 씻어주곤 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춥지? 미래는 목도리를 얼굴까지 끌어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날씨 앱을 확인하니 영하 12도.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서 흰 입김이 피어올랐고 코끝이 시려왔습니다. 퇴근길에 늘 지나다니던 골목이었지만 오늘따라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피곤한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때였습니다. 쓰레기통 뒤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길고양이 소리인가 싶었지만 분명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미약했지만 간호사로서 수없이 들어온 신생아의 울음소리를 구분하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특히 신생아실에서 3년을 근무했던 그녀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설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온몸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미래는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 있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희미한 울음소리만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스마트폰의 손전등을 켜자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주변을 비췄습니다. 쓰레기통 뒤편으로 다가갈수록 울음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설마 이럴 순 없어. 손전등을 켜자 쓰레기통 뒤편에서 발견한 것은 낡은 종이 상자였고 그 안에는 갓난아기 둘이 얇은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쌍둥이로 보이는 아기들의 얼굴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이미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상자 한켠에는 젖병 하나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미안해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종이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미래는 그제야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와 연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아기들은 이제 갓 태어난 듯했습니다. 배꼽 소독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고 태열도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누가 이런 짓을. 망설임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김미래는 재빨리 무릎을 굽혀 두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들의 체온이 너무 낮아 그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직감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주었습니다. 저체온증의 위험이 매우 컸고 신생아의 특성상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었습니다. 제발, 버텨줘. 제발. 그녀는 곧바로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달리는 동안 아기들을 최대한 자신의 체온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한 손으로는 119에 신고를 시도했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다행히 병원은 걸어서 10분 거리. 미래는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달리면서도 미래는 계속해서 아기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목소리가 아기들의 생명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어붙은 거리를 달리는 동안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폐는 불타는 듯 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이제 곧 도착이야. 엄마가 지킬게. 엄마라는 단어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미래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운명이란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일처럼. 그리고 이 순간을 위해 그녀가 간호사가 되어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의 밝은 불빛이 그녀의 희망이 되어 눈앞에서 빛났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원장님, 빨리 와주세요. 버려진 아기들이에요. 체온이 너무 낮아요. 응급실에. 가자마자 의료진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당직 의사와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모여들었고 긴급 처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보육기 2대가 준비되었고 체온을 높이기 위한 응급 처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체온 34도입니다. 산소 포화도 89%에서 천천히 회복 중. 영양 공급 시작하겠습니다. 정맥 주사 준비해 주세요. 신생아과 당직에 연락됐나요? 네. 5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의료진들의 긴박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영양 공급을 위한 링거가 놓였고 따뜻한 산소가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미래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아기들의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제발, 살아야 해. 이 아이들이 꼭 살아야 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마침내 아기들의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고 불규칙했던 호흡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미래 씨, 많이 놀랐죠? 이제 괜찮을 거예요. 체온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병원장님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제야 미래는 자신도 모르게 참고 있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장님,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경찰에 신고는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아동보호소로 가게 될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미래의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보육기 안에서 잠든 아기들의 모습이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작은 손가락이 미래의 손가락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리고 이제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요. 네, 미래 씨, 그게 무슨... 네,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싶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독신인 그녀가 갑자기 쌍둥이를 키우겠다는 건 무모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미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미래 씨,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곳을 지나게 된 것도, 제가 이 아이들을 발견하게 된 것도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병원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걱정과 동시에 미래를 향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입양 절차도 복잡하고 심사도 엄격할 텐데.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그날 밤, 김미래는 아기들 곁을 지켰습니다. 작은 보육기 안에서 잠든 두 아기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 엄마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주렴. 아기들의 건강이 회복되는 동안 입양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독신 여성이 쌍둥이를 입양한다는 것에 대한 편견과 우려의 시선이 많았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끊임없이 그녀의 경제력과 양육 능력을 의심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친정어머니조차도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주말에 찾아뵈었을 때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집 안에 울렸습니다. 미래야, 내가 미쳤니? 혼자서 어떻게 아이 둘을 키우겠다는 거야? 어머니, 저는 할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을 보면 제 심장이 뛰어요. 마치 제 아이들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만 현실은 너무 힘들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렴. 어머니, 제가 이 아이들을 두고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랫동안 말없이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미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딸이 선택한 길이니까. 하지만 김미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서류 작업과 심사, 면담을 거치며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육아 관련 책을 읽었고, 주말에는 육아 강좌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점차 아기 용품들로 채워져 갔고, 작은 방은 아기 방으로 꾸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준서 거고, 이건 준혁이 거.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신생아 용품 위주로. 마침내 입양이 허가되었고, 김미래는 두 아기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들에게 각각 준서와 준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뛰어날 준에 각각 서와 혁을 써서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입양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미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준서, 준혁아,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밤새 울어대는 아기들을 달래느라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고,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특히 두 아이가 동시에 아플 때는 정말 난감했습니다. 한 아이를 돌보면 다른 아이가 울고, 다른 아이를 안으면 첫째가 울었습니다. 깊은 밤, 준혁이가 갑자기 고열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체온계를 보니 39도. 그런데 그때 준서마저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열이 너무 높은데. 준혁아, 잠깐만. 준서야, 울지 마. 엄마가 금방 가줄게. 미래는 한 손에는 해열제를, 다른 손에는 물수건을 들고 두 아이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간호사로서의 경험이 있었지만 자신의 아이들이 아프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려 해도 마음이 앞섰고
전문가로서의 냉철함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다 내가 쓰러지는 거 아닐까. 야간 근무는 포기해야 했고 수입은 줄었습니다. 육아 용품과 분유값은 만만치 않았고 적금도 해약해야 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를 계산할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김미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첫 웃음, 첫 걸음마, 첫 말. 그 모든 순간들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 되었습니다. 준서가 처음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미래는 휴대폰 카메라로 그 순간을 담으려다 너무 떨려서 제대로 촬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준혁이도 형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준서가 벌써 걷네. 어머나 준혁이도 조심해. 천천히. 그러다 어느 날 준서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저 옹알이처럼 들릴 수도 있는 소리였지만 미래의 귀에는 분명한 엄마였습니다. 엄마. 그 순간 미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준혁이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가 번갈아 가며 엄마를 부를 때마다 미래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애들, 이제 엄마도 알아보는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이웃들도 이제는 미래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이제 손주들을 너무나 예뻐하셨고 병원 동료들도 김미래의 선택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야, 내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잘 키울 줄이야. 어머니, 저도 이제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준서는 형답게 듬직하고 책임감이 강했으며 준혁은 동생다운 장난기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자랐고 어머니를 향한 사랑도 남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래가 야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피곤해 지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과 식탁 위의 간단한 요리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엄마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럼 같이 하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아이들은 자신들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위해 미래는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김미래는 두려웠지만 정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준서야, 준혁아, 사실 엄마가 너희들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예요? 엄마,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쓰레기통 뒤에서 발견한 두 아기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말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래는 아이들의 반응이 두려워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네, 맞아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김미래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더욱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에 들어서면서 아이들은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생명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의료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과학 경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방과 후에는 종종 미래가 일하는 병원에 들러 의료진들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나중에 엄마처럼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니 다행이구나. 고등학교 시절 준서와 준혁은 의대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들을 위해 김미래는 항상 따뜻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때로는 병원 당직 중에도 잠깐 짬을 내어 도시락을 만들어 학교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들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하렴. 엄마도 너무 늦게까지 일하시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아이들은 어느새 미래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서와 준혁은 각각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두 아들이 의사가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김미래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최근에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그러게. 요즘 계속 피곤하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각해졌고 결국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말기 신부전증이었죠. 게다가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신장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입니다. 즉시 투석을 시작해야 하고 결국에는 이식이 필요할 것 같네요. 진단 결과를 들은 준서는 즉시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님들과 상담을 시작했고 준혁은 연세대병원에서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번갈아가며 휴가를 내고 당직을 조정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도 너희들 일에 방해될까봐. 지금은 엄마가 더 중요해요. 준서는 주치의와 긴밀히 상담하며 치료 계획을 조율했고 준혁은 밤낮으로 의학 논문을 검토하며 최선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래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이 시기 시급합니다. 하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신장을 줄게요. 준혁이 결연히 말했습니다. 적합성 검사 결과 다행히도 준혁의 신장은 미래와 높은 적합도를 보였습니다. 안 돼, 준혁아. 내가 평생 한쪽 신장으로 살아야 하는데. 엄마, 저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모든 걸 바치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위해 뭔가를 할 차례예요.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준서가 주치의를 맡았고 준혁은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미래는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 아들들아. 엄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의사가 된 것도 모두 엄마 덕분이에요. 그날 밤 우리를 발견해 주셨듯이 이번에는 저희가 엄마를 구할 거예요. 수술은 길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준서는 집도이들과 함께 이식 수술을 진행했고 다른 의료진들은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술기에 감탄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어머니를 수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전문적이었습니다. 준서 선생, 이식편이 준비됐습니다. 혈압 안정적입니다. 이식 시작하겠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준서의 머릿속에는 수없이 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아플 때마다 밤새워 간호해 주시던 모습. 학창 시절 늦은 밤까지 공부할 때 몰래 간식을 갖다 주시던 모습. 의대에 합격했을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 봉합 시작하겠습니다. 출혈은 완벽히 잡혔고
혈류도 정상입니다. 마침내 긴 수술이 끝났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준혁의 신장은 미래의 몸에서 잘 적응했고 수치들도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미래는 양쪽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두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들, 정말 고마워.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그날 밤 우리를 구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엄마를 구했잖아요. 시간이 흘러 미래는 완전히 회복했고 두 아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의사가 되었습니다. 준서는 이식외과의 권위자가 되었고 준혁은 내과 전문의가 되어 많은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겨울밤 세 사람은 따뜻한 거실에 모여 앉아 예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그날처럼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때 우리를 발견하신 게 정말 기적이었죠? 아니, 내가 너희를 만난 게 기적이었어.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아들들로 자라준 것도. 미래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이 그날 밤 느꼈던 것과 같은 사랑과 결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함께일 거예요, 엄마. 그래, 우리는 영원히 가족이야. 창밖의 눈은 계속 내렸고 거실의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세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연히 시작된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필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인연이 다시 사랑으로 이어진 것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